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고생했어 7월, 안녕 8월, 증시 전망은입니다. 자, 이제는 7월을 보내주고 8월 증시를 맞이해야 하는 때입니다. 7월에 들어서 국내 증시에 조금씩 변화가 포착됐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코로나에 대한 우려보다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가능성과 경기 부양책, 또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시장의 시선이 옮겨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상반기 증시를 주도했던 언택트, 성장주가 주춤했고 반면에 반도체, 자동차 등의 종목이 기지개를 켜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왔는데요. 최근에 가장 큰 변화로는 외국인의 수급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달러와 약세가 본격화되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8월 증시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으로는 돌아온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8월에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인데요. 달러와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19 재확산 역시 이미 선반영된 리스크로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충격과 또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대선, 또 미국과 중국의 리스크를 3대 변수로 꼽으면서 지속 상승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에 돌아온 외국인의 수급도 삼성전자와 같은 일부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8월 시장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 불금에 우리 두 남자와 함께 해보도록 하죠. 자, 박동기 전문가님 그리고 김덕호 FA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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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또 7월 마무리를 두 분과 함께하게 됐네요. 자, 두 분과 이야기 나누는 동안 여러분들 계속해서 종목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2부에도 종목 진단 시간 이어질 거고요.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그리고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금은 야인시대와 함께, 불금은 토마토TV와 함께 외쳐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쫄보님, 성공투자님도 오셨고요. 휴가 가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네요. 이기용님, 나미킴님, 그리고 시크릿 오렌지님도 반갑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8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7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이제 내일부터 8월이 시작되죠. 다음 주부터 8월 증시를 맞이하게 될 텐데 이제 8월이 되면 이 장마가 또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도 더워질 것 같습니다. 자, 8월에 우리 시장도 더 뜨거워질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7월부터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기 전문가님, 딱 한 달 전에 저희 이 자리에서 이제 하반기 증시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전문가님한테 우리 상반기 쉽지 않았잖아요 했더니 전문가님이 어려웠습니다. 돌아보기도 싫습니다. 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하반기의 첫 시작 7월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지금 그 지수 흐름을 보니까 지금 4개월 연속 4월, 5월, 6월, 7월 4개월 연속 상승했거든요. 네. 7월 말까지 깔끔하게 상승을 했는데 불과 이제 4개월 연속 상승이죠.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사실 지금 이 지수대를 상상했던 사람이 아마 누가 있었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거의 뭐 4개월 전에는 3월 달만 해도 지수가 1,500포인트가 깨지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불과 4개월 만에 이 지금 2,250포인트 넘어서서 이 자리까지 지금 왔다라는 게 사실 글쎄요. 결국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네. 현실이 되어 있는데 예상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자리죠. 어려운 맞아요. 그런 자리였죠. 네. 결국 그래서 이제 이게 4개월 연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2,250에서부터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2,260포인트 되니까 완전히 완전히 지금 회복이 된 상태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아마 좀 기분이 좀 들고요. 근데 네. 이게 글쎄요. 지금 어제도 미국에서 경기 GDP 2분기 GDP가 지금 발표가 됐지만은 73년 만에 최악이라 그러죠. 네. 마이너스 32%인가 이렇게 지금 나온 게 그 정도로 실물 경기가 지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그냥 사상 유례 없는 유동성을 지금 풀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저금리 상태 돈이 갈 데가 없죠. 이런 이제 유동성의 힘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저변에 어쨌든 실물 경기가 지금 회복되는 그런 이제 속도와 강도가 지금 나와주고 이게 실물 경기가 받침이 돼야 되는데 네. 과연 이게 지금 무너지지 않고 계속 우리가 이제 8월 증시를 지금 얘기를 해보겠지만
과연 이게 지금 탄탄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의문이 들긴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건 지금 그 어닝 시즌도 지금 한참 진행 중인 그런 상태고 이제 오늘 7월 말이니까 주요 기업들은 사실 7월 달에 마무리가 되고 8월 달 가면은 코스닥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중소형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분기의 실적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사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학개미들의 힘으로 이 매수세에 이어서 7월 달까지 어쨌든 4개월 연속 상승 다시 원위치로 돌려놨다. 이제 새로 시작해보자 아마 이런 흐름까지 지금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의 힘을 보여줬던 7월의 증시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때일 텐데요. 우리 8월 증시 전망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자, 김덕호 FA님은 7월 증시는 어떻게 정리하실까요? 일단 실제로 이제 하반기와 상반기에 대해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 중에 이 대목이 기억이 나네요. 이제 셧다운을 다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네네. 부분을 강조를 드렸는데 이유인즉슨 결국은 이제 셧다운이 되는 순간에는 모든 것이 올스탑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유동 장세다 아니면은 뭐 달러를 풀겠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무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조금 살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특히 셧다운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이 부분들을 강하게 이악물고 악전고투를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유동 장세가 어느 정도 버팀목이 충분히 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런 어떤 이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부터 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미국에서 실제 회사들이 백신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기대감들이 앞으로 더 커지지 않았나. 오히려 이제는 뭐 저희가 처음 백신에 대해서 이제 동물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했을 때는 뭐 패럿이라고 하죠. 족제비과만 겨우 코로나를 피했다 뭐 이런 농담도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어디까지나 영장류인 어떤 침팬지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면역력이 생기고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네. 현실적으로 이번 7월의 성과는 이런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가시화가 극대화가 됐다는 점 이 부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기존의 어떤 코스피 지수가 2200을 방어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인데 기준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2200 이. 이제 지난 시간에도 박동기 전문가님이 그 2200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맞아요.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결국엔 이런 2200선을 지켜주신 것도 아마 시청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을 비롯해서 동학개미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노력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가 방어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학개미 분들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쓰시네요. 뭐 과거에는 이제 뭐 동학개미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네. 이제는 오히려 기관이나 외국인하고 못지않게 어. 오히려 함부로 저희가 이렇게 거만하게 대할 수 없는 그런 귀한 분들입니다. 이제는 뭐 동학개미 분들. 네, 강인한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감사를 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사실 이제 하반기 넘어가면서 워낙 미국장이 버블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나스닥도 버블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나왔는데 다행스럽게도 후앙주를 시작을 해서 버블이 아닌 실적에 맞닿은 대접을 받은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서의 어떤 나스닥 위기설을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오히려 나스닥보다는 어떤 S&P 지수나 다우존스 지수와 같이 기존의 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조금 투자가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7월에 아쉬움으로 남지 않았을까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적과 함께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동학개미 분들의 유동성으로 7월 증시 잘 지켜줬습니다. 자, 근데 이제 7월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돌아온 외국인들의 수급일 텐데요. 오늘은 뭐 매도로 좀 돌아서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이제 8월에도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가 또 이제 관건이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외국인들이 8월 달에도 아마 순매수를 좀 지속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지금 현재 금융시장에서 가장 좀 두드러지게 지금 그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달러와 약세거든요. 네. 달러와 약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아시아 시장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래서 그 달러 약세가 지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달러를 쥐고 있으면 안전자리에서 평가손을 지금 보기 때문에 이 돈을 쥐고 신흥국으로 돌아온다. 그중에 지금 이제 아시아권 증시 중에서 우리 국내 증시로도 부분적으로 아마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약간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 우리나라 주식을 지금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달러 들고 있으면 앉아서 안전자리에서 손해를 보니까 어딘가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들어와서 사고자 하니까 다른 주식은 못 사겠고 삼성전자만 산다. 이렇게 그런 그쵸. 시나리오가 지금 거기만 사고 있죠. 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건 이 달러와 약세 원인이 지금 미국이 계속 달러를 찍어내고 달러를 풀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지금 떨어지는 그런 지금 흐름이죠. 그래서 금값은 계속 올라가고 달러는 계속 찍어낼 수 있어도 금은 찍어낼 수 없다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것처럼 네. 그만큼 이제 달러의 가치가 지금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내로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삼성전자 같은 지금 IT 대형주만 제한적으로 매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 주식을 산다라기보다는 그냥 사실상 삼성전자만 삼성전자만 산다. 예, 이게 좀 확산이 돼야 될 텐데. 그렇죠. 그렇게 돼야만이 한국 주식을 사야만이 한국 주식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지속성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데 얘들이 달러 가치만 달러와만 돌아서게 되면은 상승세로 돌아서게 되면은 또 하락세가 멈추게 되면은 이것도 아마 냉정하게 삼성전자 매수마저도 서도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예, 그래서 한국 주식을 제대로 산다라고 지금 보는 것이 보기에는 완전히 조금 돌아왔다라고는 볼 수 없는 예, 거예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지금 그 생각이 되고 네. 지금 이제 선물을 보면은요, 예, 선물 쪽을 보면은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둔화가 됐어요. 그동안에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지속적으로 좀 강도 높게 지금 매수를 했는데 차트를 네. 보시면은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지금 최근에 한 6월 달부터 해서 최근에는 예, 매수세가 상당히 지금 둔화됐어요. 이게 이 흐름이 어느 정도 이제 바로 또 매도세로 지금 돌아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월 달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지금 이제 외국인이 돌아왔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좀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지만은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국내적인 요인들보다는 그 외환 시장, 환율 시장의 어떤 그 불가피한 외국인들의 그런 요인들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8월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도 있죠. 네. 왜냐하면은 기술적인 흐름상 아까 얘기했던 4, 5, 6, 7, 4개월 정도 아주 강력하게 상승을 했고 여전히 시장의 유동성은 지금 풍부하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의 힘 그리고 또 통합개미 우리 그 김덕호 FA도 얘기했지만 통합개미 이게 이 추세가 지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기관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더라도 장은 또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8월 달은 어쨌건 지금 자리에서 사실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정사실인데 네. 위에 있는 그 그러니까 2270포인트 이 자리를 뚫기 위해서는 뭔가 좀 강력한 모멘텀이 좀 우리가 여기서 알지 못하는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뭔가 나와야 이게 네, 한 네. 단계 레벨업이 되는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예, 조금 어렵지 않을까. 박스권 정도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아, 지금 조금 애매한 상황인 거네요. 뭔가 큰 한 방이 있어야지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리고 김덕호 FA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유동장세에서 결국에 외국인 수급이 핑크빛이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언론에서 좀 과하게 포장한 것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앞서서 이제 박동희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과 동일하게 지금 네. 달러가 시중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도껏 풀렸으면은 정말 달러가 그만큼 어떤 수요와 공급이 맞아져야 되는데 이제는 공급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디로 옮겨가느냐 다 실물 자산에 대한 어떤 투자 부분으로 많이 넘어갔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5차에 걸쳐서 경기 부양을 한 내용들을 제가 지금 차트를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난 3월에 이제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에 마찬가지로 3월 16일에 연준에서 빅컷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실제 차트를 보시면은 뭐 지난 1단계 때는 이제 팬데믹이라는 코로나라는 것이 정말 미국에서 뭔가 시작이 중국에서 뭔가 시작이 됐다더라.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국에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등등등등. 즉 글로벌 경기가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타격이 먼저 이어지고 그다음에 동북아시아, 그다음에 유럽, 미국 이런 전역으로 확산이 되어 갔었는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뭐 양적 완화를 한다라고는 얘기했지만 양적 완화라는 수준이라 하기에 되게 작은 83억 달러 정도를 풍부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18일부터 이제 27일이니까 빅컷 단행한 이후부터는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네. 규모가 거의 2조, 뭐 3조 가까이 되는 자금들이 이미 풀어놨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가장 논의가 됐던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인 5차 경기 부양인데 결국은 이제 실업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양적 완화를 시킬 것이냐 부분들이 나오면서 기존에 있던 4차 부양에 대한 효과들이 조금 많이 둔해졌다는 부분들. 그래서 오히려 돈을 풀지만 돈의 가치가 돈을 제값을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니었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결정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물 투자로 어디로 넘어가느냐, 뭐 이제 국내에서는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자라든가 아니면 금 현물을 산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듯이 해외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 주택 가격 지수가 회복을 했다는 건 이런 부동산 시장도 회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네.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환율의 리스크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로 투자를 했느냐? 마찬가지로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어떤 이머징 시장들, 매력적인 환율 리스크를 받아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투기의 시장처럼 진입을 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미국 증시에서의 탄력이 둔화가 된 부분들 때문에 마찬가지로 중국이나 아니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랠리들을 이어갔는데 이 부분들이 만약에 한순간에 인출이 됐을 때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일단 그 대표적인 지수 중 하나가 우리가 달러 인덱스라는 지수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제가 차트에 달러 인덱스 차트를 띄워놨습니다. 아마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지난 2월까지는 사실 달러 인덱스, 즉 이 인덱스가 올라갔다가 네. 팬데믹 때는 사실 이 인덱스조차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팬데믹이 실질적으로 선언됐던 3월 23일에는 급등을 합니다. 네. 103%까지 103포인트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죠? 10포인트가 완전 다시 바닥이네요. 빠졌어요. 네. 네. 이게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실제로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달러 인덱스는 특징이 유로화에 대한 부분들과 뭐 엔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이런 6개 국가에 대한 어떤 주요 6개국에 대한 통화 비중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네.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다. 한국을 기준으로 하면은 환율이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미국이 지금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다는 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글로벌 경기 시장에서 기축 통화 역할이 다소 축소가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 달러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기축 통화의 역할로서 어떤 기준에 되는 통화가 아니라 미국 내에서 필요한 현금이 되어버렸다는 수준을 보았을 때는 미국 증시가 어디까지나 둔화가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반사적인 수혜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 것이 아닐까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8월에는 긍정으로 보시는 거예요? 부정으로 보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장세면은 저는 충분하게 수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회에서는 오히려 개인들이 또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매도 보고 있습니다. 타이밍으로. 사실 이제 결국엔 9월에 어디까지나 공매도가 부활을 한다거나 이런 네. 우려감들은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런 부분들을 알고 투자를 하신 분들에게서는 충분한 매도 타이밍이 다가올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좀 체력을 좀 부실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한 번에 썰물 나가듯이 쓸려 나가면은 그때는 정말 주가 폭락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들도 같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온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부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앞서 박동희 전문가님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받기 위해서 2270선을 뚫기 위해서는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셨는데 우리 8월 시장에 그런 이슈, 모멘텀이 좀 있을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모멘텀이 8월 정도는 좀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좀 휴가 가는 전반적으로 또 좀 모멘텀 공백 상태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8월 달은 전반적으로 지금 8월 달에 주가를 흔들 만한 호재성 재료든 악재성 재료든 뭐가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사실 안 보여요. 눈에 띄는 게 눈에 딱 띄는 게 지금 없다. 그래서 이제 7월 달로 인해서 7월 달까지로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8월 달에는 이제 짜잔한 중소기업들, 고스닥 기업들 이제 실적 발표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8월 달 한 달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좀 모멘텀 공백 상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계속 그 미국 증시를 좀 이렇게 좀 흔들 만한 요인으로는 뭐 최근에 뉴스로 대통령 선거 연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지만 뭐 사실상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네. 일이고 해프닝 기싸움 하는 것 같고 코로나 이제 치료제 백신 개발 쪽에서 이게 워낙 각 정부마다 드라이버를 아주 강력하게 걸기 때문에 이 8월 달에 이게 지금 이제 모더나나 이런 쪽에서는 임상 3상에 지금 들어갔죠. 네,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제 백신 개발에서 어떤 중간중간에 좀 얘기가 긍정적인 얘기들이 8월 달에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뉴스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요. 네. 이제 결국은 실물 경제인데 다시 한번 또 실물 경제인데 네. 지금 또 8월부터 해서 어떤 그 하반기에 경기 회복 시그널이 보이지 않고 계속 늘어지게 되면은 이 그 시그널이 오히려 악화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게 되면은 이 지수가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8월 달에는 실물 경제에 대한 어떤 이제 그 회복세 네. 여기에 대한 시그널 이런 부분들도 좀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되고 시장 자체가 어쨌든 지금 4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좀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조그만 악재라도 시비를 걸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본다 그러면 어쨌든 8월달 장세는 다소 조금 장밋빛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조금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장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큰 호재도 큰 악재도 없는 상황에서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이 예상이 되는데 좀 주의할 점들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김덕호 FA님께서는 8월의 모멘텀은 어떤 거 체크하고 계실까요? 일단 모멘텀은 이제 백신입니다. 결국은 이제 9월 모멘텀을 향해서 이제 백신을 준비가 되는 단계가 8월이 최종 단계에 들어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 네. 백신에 대한 모멘텀들이 빨리 얼마나 가시화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근데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가시화가 되는 백신도 결국 원형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지금 최근에 확진되는 부분들이 또 변형 바이러스다. 이런 부분에서의 실용성이 또 다시 한번 판별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 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과 좀 연계를 하다 보면 실제로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특수하기 때문에 제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피해가 굉장히 막심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원유 가격이 또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었죠. 네.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이제 뭐 오펙 플러스가 마찬가지 이런 수도꼭지를 잘 잠그고 있기 때문에 틀고 잠그는 걸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유가가 조정은 되고 있지만은 반사적인 이익을 보자고 얘기를 드린다면 오히려 기존에 국내에 있는 석유화학 업체 같은 경우에 또 수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국내에서는 말 그대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네. 기름을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좋게 작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런 석유화학이나 정유 쪽에서는 현 시점에서 뭔가 원유를 굉장히 많이 매입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가능하겠지만은 어디까지나 시장 국면이 어려워졌을 때 과연 이 원유가 떨어진 것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 것이 그만큼 수혜라고 볼 수 있겠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최근 들어서는 어떤 정치적 어떤 이슈들 그리고 외교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갈등들이 지금 굉장히 격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뭐 사실 저희가 이제 뭐 매달 금요일마다 마지막 금요일마다 늘 말씀드리는 게 외교 리스크를 잘 봐야 된다고 하시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미국과 중국 때문에 시장이 바뀌는 것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주가도 이전 코로나 이전보다 개번 많이 회복을 해온 상태고 네. 이런 상태에서는 결국엔 우리가 매출을 누구를 잡을 것이냐. 그러니까 편가르기를 계속 강조하는 트럼프의 등살에 밀려서 과연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서 어떤 외교 방안을 실리 외교 방안을 실질적으로 이뤄낼 것이냐. 그게 아니냐에 따라서 모멘텀이 극과 극으로 나뉠 수 있다는 거죠. 뭐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좀 재밌는 기사가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뭐 네덜란드에서 뭐 외교관이 뭐 관련해서 뭐 성추행 관련 뭐 네네. 파문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지금 꽤 오래된 얘기인데 뒤늦게 들쑤시면서 나온다는 느낌이 마치 조금 미국과 좀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실제로 미국은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는 이제 뭐 정보 공유 동맹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안보 카드를 통해서 이제 뭐 중국과의 어떤 대결 카드들을 꾸준하게 내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볼 때는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굳이 메인으로 두 가지를 뽑으라면 하나는 외교, 하나는 백신.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보면은 그렇게 호재나 좋은 거는 없는 것 같네요. 사실 지금은 이제 우려가 매줄타기를 더 하고 있는 높아요. 상황이죠. 아. 왼쪽으로 떨어지냐 오른쪽으로 떨어지냐 이 리스크가 그래요?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줄타기장들이 좀 당분간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뭔가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8월에 그렇다면 우리 투자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아야 되는지가 이제 궁금해지는데, 자, 박동기 전문가님 어떨까요? 우리 어떻게 투자할까요? 결국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던 키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순매수를 좀 지속해 주느냐, 외국인들이 동학개미의 어깨를 좀 가볍게 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지금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 그 외국인들이 매수가 지속이 되려 그러면은 결국 지금 환율의 방향, 달러 인덱스의 방향,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환율의 방향성을 체크하는 우리가 계속 한번 8월 달에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가 보기는요, 기술적인 흐름상 2270포인트면은 기술적 반등이 그러니까 연초에 코로나 사태 터지기 직전에 그때 가격대까지 지수대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마무리 국면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경기 회복세가 이제 진행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결국은 아마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그 실물 경기의 회복세 과연 가능할까? 백신이 개발이 되고 그 경제 활동이 이제 정상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올 수 있으면은 여기서 강력하게 경기 회복세가 지금 나타날 테고 여기서 다시 한번 또 그 2차 팬데믹이다 뭐다 해서 그 코로나 사태가 확산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은 아니야 괜찮아 하다가 확 주저앉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어쨌건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 국면에 진입이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으로 놓고 볼 때는 코로나 사태 진행 상황이 되는 것으로 놓고 볼 때는 조금 8월 달에는 보수적인 관점이 조금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자, 결국은 그래서 지금까지는 4, 5, 6, 7, 4개월 연속 지금 강세장이 어쨌건 뭐 베어마켓 랠리든 어떻든 강세장이 지속이 됐는데 네. 자, 지금부터는 좀 강세장 대응 전략보다는 좀 박스권의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자, 시장 흐름을 조금 보자. 조금 박스권 보수적인 관점, 자, 단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시장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혹시 이제 8월에 좀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어디실까요? 채팅창에서 만약에 8월, 9월에 조정이 와더라도 조금 버틸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걸까요? 라는 질문이 좀 있거든요. 섹터로 본다면 만약에 지금 이렇게 시장 흐름이 전체적으로 지금 반등이 들어오면서 IT주도 많이 반등 들어왔죠. 또 바이오 쪽도 많이 반등이 들어왔죠. 그런데 장이 무너지게 되면은 뭐 바이오든 IT든 아마 못 버틸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정 형태로 지금 오게 된다 그러면은 약세장에서는 결국 하반기에는 결국 다시 한번 상대적으로 강한 섹터는 바이오 섹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덕호 FA님의 대응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죠. 뭐 사실 뭐 앞서서 굉장히 우울한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막상 들어보면 그러면 8월은 아무것도 못하냐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런 외교 리스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선이 또 걸려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3개월 정도 뒤면은 이제 미국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게 되는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증시 혼조에 대해서 급등과 급락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실 필요만 있다면은 특히 충분히 이런 상황에서도 리스크도 즐길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네. 이유인즉슨 결국은 이제 공매도가 9월에 들어온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9월 15일에 공매도가 들어올까지 이제 6주 정도가 남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공매도가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가 코로나 이전 사태로 회귀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코로나 사태 이후인 포스트 코로나로서 현재 상태에서 계속 주가가 버텨줄 것이냐의 관점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나 수급적인 요소에서 조금 변화가 없다라면은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탄탄하게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한 번 정도는 배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개별 종목을 판별을 하실 때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PDR이라는 어떤 네, 가치 네. 평가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사실 이제 미국에서도 PDR 평가에 대해서 이제 점차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제 다시는 이제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제 고전적인 재무제표를 해석하는 방식인 PBR이라든가 이런 제표들을 통해서 이제는 뭔가 신용잔고에 대한 의존율이 굉장히 낮은 그리고 오히려 부채자산 이런 부분들이 좀 순자산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접근을 하시는 방법들이 네. 오히려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피해 폭을 굉장히 좁혀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8월 증시에 대해서 좀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여전히 또 유동성도 풍부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박동기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보수적인 관점 단기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덕호 FA님께서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려되는 이슈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체크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전략 알려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